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1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 잔혹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도 불명예 퇴진한 민정수석들이 잇따라 있었죠. 이번에도 그 사례를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면서 오광수 전 수석 스스로 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사의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민정수석 순환사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공직사회 반부패를 담당하는 부서 이 참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리적, 도덕적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낙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정부가 갑자기 출범했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이 준비를 갖추기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꼼꼼히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이제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워낙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검증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부과해서 뭐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후 이제 뭐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거나 또 다른 내각 또 다른 참모진 임명 과정에서 이번 사례가 좀 가이드라인이 돼서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인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의 적격선 논란의 여파 때문에 아마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더 까다로운 또 조건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광수 수석의 사의 이후에 임명되는 민정수석마저도 결국은 부실한 검증 논란이 노출되면서 또다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재명 정부 자체가 초반부터 매우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되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공정과 상시에 관한 어떤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정수석 자리를 뽑는 그 후보군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까다로울수록 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민정수석의 올바른 역할, 즉 인사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면에서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과 능력, 전문성 이 두 가지에서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또 사실 오광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검찰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급진적인 어떤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방점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다음 민정수석은 오히려 180도 바뀌어서 너무나 급진적인 검찰 해체를 좀 조속히 앞당기는 그런 수준의 개혁을 한다면 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검증을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오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초에 이런 민정수석은 사법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네. 본인 스스로 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네. 도덕적, 법적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사검증의 최고 책임자가 정작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차기 그 다음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더더욱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야죠.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을 검증하던 시기는 완전 극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갖춰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석 아래에 있는 뭐 비서관급, 행정관급도 임명되고 뭔가 그 진용을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때는 이제 셀프 검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 갈 때는 거의 수십 가지의 질문을 받도록 됩니다. 뭔가 본인이 그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없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셀프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갖춰지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준이 생긴 겁니다. 민정수석조차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사임한다. 네. 앞으로 다른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혹시나 이런 정도의 의혹은 나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인사 책임자조차도 이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결국 낙마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는 이 민정수석 초기에 있었던 오광수 수석이 책임을 져줌으로써 하나의 그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생겼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니 이전에 지금 극초반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